야, 이 늙은 여편네야, 똑바로 하래! 도대체 뭘 숨기는 건데? 아들의 친구라는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박정임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과거에 뭐 했던 건지 다들 의심하잖아! 주민들의 비웃음이 퍼졌다. 저 여자, 세입자 주는 거랑 연관된 거 아니야? 표정 좀 봐. 뭔가 캥기네! 숨이 막히고 다리가 풀렸다. 변명할 틈도 없이 쏟아지는 모욕.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그 소리에 정임의 눈가가 무너져 내렸다.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흐르며 땅바닥에 주저앉는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지금 짓밟고 있는 이 늙은 여자가 곧 모두의 인생을 뒤집어 버릴 반전의 진실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임이에요. 올해로 72살이 되었죠. 서울 외곽 낡은 골목에서 30년 넘게 작은 원룸 건물을 운영해 왔어요. 처음엔 남편과 함께 시작했는데 지금은 혼자서 이 7개 방을 관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네요. 아침 7시 평소처럼 건물 둘레를 한 바퀴 돌며 청소를 시작했어요. 겨울바람이 매서워서 손이 시렸지만 이런 작은 일들이 제 하루를 채워주거든요. 그런데 2층 끝방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죠. 정하나 씨가 언제부터 안 보였지?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니 벌써 2달이 넘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추석 전이었으니까요. 그때도 참 말없이 지나가더라고요.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했었죠. 정하나 씨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에요. 혼자 살면서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직장인이었죠. 처음 들어올 때부터 말수가 적었거든요. 월세도 항상 정확하게 입금하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편함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택배 전단지며 공과금 고지서가 가득했죠. 며칠 전에도 택배 기사가 2층 끝방분이 없으시네요. 연락도 안 되고라며 발길을 돌렸거든요. 혹시 이사 갔나? 그래서 집 열쇠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짐은 그대로 있었죠. 옷장에 옷들도 걸려 있고 냉장고에도 음식이 들어 있었어요. 다만 전기가 끊겨 있어서 냄새가 좀 났지만요.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죠. 그래서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혹시 시간 있을 때 한번 와볼래? 세입자 중에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걱정이야. 엄마, 또 괜히 신경 쓰시네요. 어른인데 알아서 하겠죠. 이사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짐은 다 그대로 있어. 이상하더라고. 에이, 며칠 있으면 나타날 거예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민수는 언제나 이런 식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넘기려고 하죠. 그래도 제가 키운 아들이니까 이해는 해요.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 텐데요. 하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점심때쯤 1층에 사는 김태호 씨가 월세를 내려왔어요. 30대 후반의 성실한 직장인이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태호 씨, 어서 와요. 그런데 혹시 2층 정하나 씨 본 적 있어요? 정하나 씨요? 저도 최근에는 못 봤는데요. 원래 워낙 조용한 분이셔서 평소에도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너무 오래 안 보여서 걱정이 되네요. 아, 그러고 보니 한 달 전쯤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뭔가 끌고 가는 소리 같았는데 그때 혹시 이사 간 건 아닐까요? 태호 씨 말을 듣고 나니 더 이상해졌어요. 이사를 간다면 미리 얘기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 게 이해가 안 되었죠. 오후에 다시 2층으로 올라가 봤어요. 복도가 평소보다 적막해 보였죠. 정하나 씨 방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는데 갑자기 바람에
뭔가 날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책상 위에 놓인 가방과 서랍장 위에 작은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죠. 그런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급하게 정리한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정하나 씨는 정말 깔끔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는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방안은 뭔가 어수선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저녁 무렵 마을 슈퍼에 들렀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임 씨, 2층에 사는 그 여자분 어디 갔어요? 요즘 안 보이던데. 저도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뭔가 이상한 일 없었나요? 글쎄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 마지막에 본 게 한두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뭔가 급해 보이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정하나 씨 같은 사람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질 리가 없는데 말이죠. 밤이 되어서도 잠이 잘 안 왔어요.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그런데 새벽 2시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건물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창문으로 내다봤지만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아무래도 내일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청소를 하고 있는데 경찰차 한 대가 골목 안으로 들어왔죠. 무슨 일이지? 경찰관 2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한 명은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경찰서 형사님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순경이었죠. 할머니, 혹시 이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형사님이 수첩을 꺼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2층에 정하나 씨라는 분이 계시죠? 직장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제가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된 거였죠. 저도 며칠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한두 달째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함께 올라가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그러죠.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왠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2층에 도착해서 정하나 씨 방 문을 두드려 봤어요. 정하나 씨? 경찰에서 나왔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죠. 형사님이 저에게 열쇠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터키를 꺼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뭔가 썩은 냄새 같았죠. 할머니, 잠시 밖에서 기다리세요. 형사님이 저를 복도로 내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순경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가셨죠. 한참 후에 형사님이 나오셨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할머니, 정하나 씨가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벽에 기대서야 겨우 설 수 있었죠.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정확한 건 부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시신 상태로 봐서는 한 달은 넘은 것 같습니다. 한 달이라니요. 그러면 제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때 이미 돌아가신 거였네요. 곧 구급차와 경찰차들이 더 왔어요. 온 골목이 시끌벅적해졌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저런, 무슨 일이야? 사람이 죽었대. 어머나, 무서워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웅웅거렸어요. 몇 시간 후에 형사님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어요. 할머니, 일단 사인은 지병 악화로 인한 자연사로 보입니다. 정하나 씨가 심장병을 앓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사라고요? 네, 특별히 외상도 없고 방 안에 침입 흔적도 없습니다. 평소 혈압약과 심장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악화되신 것 같아요. 형사님 말로는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혹시 마지막으로 정하나 씨와 대화하신 게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그때 갑자기 정하나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혹시 저 방 비울 때 혹시 이상한 사람 보시면 꼭 말씀 주세요. 요즘 누가 자꾸 문 앞에서 서 있더라고요. 그 말을 했을 때 정하나 씨 표정이 꽤 불안해 보였거든요. 평소에 워낙 조용한 분이라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좀 의외였죠. 형사님, 그런데 정하나 씨가 한 달 전쯤 이상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었나요? 누가 자꾸 문 앞에서 서 있다고 이상한 사람 보면 말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형사님이 수첩에 뭔가 적으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사람을 직접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며칠 전 새벽에 건물 주변에서 발소리 같은 게 들렸던 것 같긴 해요. 언제쯤이었죠?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일주일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일단 수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특별한 의심스러운 점은 없어 보이니까요. 그래도 혹시 나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주시고 가셨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방이 정리되었어요. 시신은 장례식장으로 옮겨졌고 방은 다시 비게 되었죠. 저녁에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동네에서 경찰차 왔다고 하던데. 응, 2층 세입자가 돌아가셨어. 한 달 전에. 에이, 그럼 일찍 신고하지 그랬어요. 괜히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민수는 여전히 남일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해. 죽기 전에 누가 자꾸 문 앞에서 서 있다고 무서워했거든. 엄마, 혼자 살던 사람이니까 예민했던 거 아니에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밤이 되었는데도 잠이 안 왔어요. 정하나 씨 마지막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요즘 누가 자꾸 문 앞에서 서 있더라고요. 그 말을 할 때 정하나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무서워하는 것 같았죠. 단순한 지병 악화일까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새벽 2시쯤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복도를 걸어 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세입자들은 모두 자고 있을 시간이었죠.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는데 골목 끝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었죠.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정하나 씨가 느꼈던 그 두려움이 이런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이건 단순한 자연사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정하나 씨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장례는 직장 동료들이 간소하게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없으셔서 참 쓸쓸했죠. 그날 오후에 아들 민수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평소 같으면 미리 전화를 하고 오는데 그날은 예고 없이 나타났죠.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 민수야. 갑자기 웬일이야? 전화도 안 하고. 아,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그 2층 방 정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뭔가 급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말도 빠르고 자꾸 시계를 보더라고요. 아직 생각 중이야. 유품도 정리해야 하고. 에이, 엄마. 그런 거 오래 놔두면 냄새 배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치울게요. 그 말을 하면서 민수가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이런 일에는 관심도 없던 녀석이 갑자기 왜 이럴까 싶었죠. 아니야, 괜찮아. 하나는 내가 잘 알던 사람이라서 내가 직접 정리할게. 그 순간이었어요.
민수의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눈이 아주 잠깐 차갑게 굳었죠. 마치 제가 방해가 되는 일을 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그런 일은 젊은 사람이 하는 게 맞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짜증스러운 톤이었죠. 고집이 아니라 예의야. 죽은 사람한테는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켜야지. 예의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어차피 가족도 없는 사람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분이 나빠졌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차가운 말을 하다니요.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 아, 엄마. 저는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민수가 다시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길래 제가 앞서서 올라갔어요. 야, 그냥 내가 할게. 내가 할 일도 많을 텐데. 그런데 민수가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럼 엄마가 하세요라고 하고 돌아갔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정하나 씨방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경찰이 수사하고 난 후라서 좀 어수선했어요. 하지만 개인 물품들은 그대로 있었죠. 엄마, 정말 제가 할게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민수가 제 팔을 붙잡으면서 방에서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에 힘이 꽤 들어가 있었어요. 야, 왜 이래? 손 놔. 엄마,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요. 혹시 전염병이라도 있으면 어떡해요? 그때부터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가 이렇게 끈질기게 뭔가를 막아본 적이 없거든요. 전염병이 뭐야?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냥 업체 불러서 정리하는 게 나아요. 민수가 계속 방해를 하니까 제대로 둘러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나와서 차 한잔 하자고 했죠.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민수가 자꾸 휴대폰을 보더라고요.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누구랑 연락하니? 아, 회사 일 때문에요. 그런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뭔가 골치 아픈 일이 있는 것 같았죠.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민수가 갑자기 일어나더라고요. 엄마, 저 먼저 가볼게요. 일이 있어서.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다음에요. 그리고 엄마, 2층 방 정리는 정말 제가 할게요. 내일 시간 내서 올게요.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방 정리에 신경을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민수가 간 후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평소에 집 일에는 관심도 없던 녀석이 갑자기 왜 저렇게 나서는 걸까요? 저녁을 먹고 나서 다시 2층으로 올라가 봤어요. 이번에는 방해받지 않고 천천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정하나 씨 방은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옷장에는 옷들이 깔끔하게 걸려 있고 책상 위도 정돈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서랍 중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평소 정하나 씨 성격으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서랍을 열어보니 서류들이 좀 어지럽게 들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뒤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경찰이 수사할 때 뒤져본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경찰관들은 그렇게 어지럽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책상 위를 자세히 보니 먼지 자국이 이상했어요. 뭔가 있던 자리에서 물건이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았죠. 누구세요? 아래로 내려가 보니 민수가 서 있었어요. 엄마, 왜 또 거기 계세요? 내 건물인데 왜 못 있어? 민수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화가 난 것 같았죠. 아까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야, 너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한 거야? 왜 자꾸 방 정리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야? 그냥 엄마 몸이 안 좋으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 같았어요. 민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거든요. 너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있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숨겨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민수는 계속 2층을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뭔가 걱정스러운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민수가 간 후에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아들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새벽 3시쯤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분명히 누군가 건물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가 봤는데 정하나 C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용기를 내서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내가 잠그고 갔는데 분명히 창문을 잠그고 나왔는데 왜 열려 있는 걸까요? 그때 바닥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작은 열쇠 같은 것이었죠.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정말 작은 열쇠였어요. 어떤 서랍이나 사물함 열쇠 같았죠. 이게 뭐지? 그 열쇠를 보는 순간 뭔가 중요한 단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민수가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하나 씨의 죽음도 정말 단순한 자연사일까 하는 의심이 점점 커졌죠. 혼자 어둠 속에 서 있으니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작은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다음날 아침부터 정하나 시방을 다시 살펴봤어요. 민수가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뭔지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보니 별다른 게 없었어요. 옷장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침대 밑을 들여다보니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손을 뻗어서 만져보니 작은 상자 같은 게 있었어요. 꽤 무거웠죠. 상자를 꺼내보니 나무로 만든 작은 보석함 같았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는데 어젯밤에 주운 그 작은 열쇠가 딱 맞았어요. 이게 정하나 씨 것일까? 조심스럽게 열어봤는데 안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도면이었어요. 우리 동네 전체 지도 같은 건데 빨간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었죠. 제 건물이 있는 블록 전체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재개발 계획? 도면 위쪽에 구역 재개발 사업 계획도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완공 예정일이 내년 말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재개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동사무소에서도 아무 공고를 본 적이 없었어요. 도면 밑에는 현금이 좀 있었어요.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뭘까? USB를 컴퓨터에 꽂아봤어요. 정하나 씨가 쓰던 노트북이 책상에 있었거든요. 파일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녹음 파일이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클릭해보니 음성 파일들이 여러 개 있었죠.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해봤어요.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굵은 목소리였죠. 한 6개월 안에는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들린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민수 목소리였거든요. 민수? 분명히 제 아들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계속 들어보니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박정인만 나가면 끝납니다. 건물 허물고 바로 착공 들어가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쉽게 나갈 것 같아? 30년 넘게 살던 곳인데. 그러니까 세입자들 빨리 내보내라니까요. 사고든 뭐든 그냥 이유만 만들라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박정임이라는 건 저를 말하는 거였고 민수가 저를 내쫓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사고든 뭐든 이유만 만들라고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하나 씨의 죽음도 혹시 그런 사고 중 하나였을까요? 다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어머니는 언제 설득하실 건가요? 설득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겠죠. 어차피 나이도 많으신데. 다른 방법? 요양원이든 어디든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치매 걸렸다고 하면 가족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제가 평생 믿고 살았던 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치매 걸렸다고 해서 요양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니, 실제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민수는 제가 키운 아들이에요. 아버지 없이 혼자 키웠거든요.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할 때도 도와주고 손자까지 봐주면서 살았는데요. 그런 아들이 저를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세 번째 파일을 들어봤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정하나라는 세입자는 어떻게 할 거야? 얘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제가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처리했다고? 심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마침 좀 스트레스를 받게 해줬죠. 혹시 문제되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자연사로 처리됐으니까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하나 씨가 누가 자꾸 문 앞에서 서 있다고 무서워했던 것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도 모두 민수 때문이었다는 뜻이잖아요.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도 제대로 안 나왔죠. 제가 평생 믿고 살았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돈 때문에 저를 배신했고 죄 없는 정하나 씨까지 죽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분노는 슬픔보다도 더 강했죠. USB를 뽑아서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이건 중요한 증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래층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계세요? 민수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상자를 다시 침대 밑에 밀어넣고 평소처럼 방을 나왔죠. 민수야. 왜 또 왔어?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민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유품 정리하고 있었어. 별거 없더라. 그럼 이제 그만하세요. 오늘 업체 부를 테니까. 아직 다 못 봤는데? 뭐 볼 게 있어요? 그냥 다 버리면 되죠.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아까 녹음 파일에서 들은 그 목소리와 똑같았죠. 제 아들이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그래, 알겠어. 내일부터는 안 올라갈게. 그러세요. 그게 좋아요. 민수가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금방 집으로 돌아갔죠.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다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절대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어. 민수가 저를 속이고 배신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정하나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용서할 수 없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것도 막아야 해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고요. 민수는 제가 그냥 당할 줄 알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72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민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요? 증거는 확보했으니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해야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차갑게 굳어졌죠. 이제 진짜로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무서우면 안 되겠어요. 정하나 씨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하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새벽 5시쯤 일어나서 차를 끓여 마시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언제부터 이상했을까요? 그러고 보니 몇 달 전부터였어요. 민수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는데 그냥 요양원 들어가세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혼자 이런 큰 건물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요즘 좋은 요양원 많아요. 거기서 또래분들이랑 지내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건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때는 효자가 된 줄 알고 고마워했어요. 나이 들어서 아들이 챙겨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또 생각났어요. 한 달 전쯤 동네에서 들었던 소문 말이에요. 마을회관에서 김순자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정이민의 동네가 재개발 구역에 들어간다며? 재개발이요? 응, 내가 들으니까 땅값이 몇 배로 올랐다던데. 부럽다, 부러워.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재개발 공고도 본 적 없고 동사무소에서도 아무 얘기 안 해줬거든요. 순자 언니, 그런 얘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들었어. 거기 사장이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상했어요. 재개발이 되려면 주민 동의도 받아야 하고 공청회도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확실한 거예요? 글쎄, 확실하진 않지만 소문이 파다하더라고. 그때는 그냥 소문으로만 넘겼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민수가 미리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른 게 있어요. 정하나 씨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했던 말이에요. 그날은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었어요. 평소보다 안색이 안 좋아 보였죠. 하나 씨,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데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이더라고요. 뭔데요? 편하게 말해봐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조심하라니 뭐요? 이 동네요. 생각보다 너무 조용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조용한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조용한 게 나쁜가요? 아니에요. 그냥 뭔가 이상해요. 그렇게 말하고 급하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게 정하나 씨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죠. 그때는 그냥 예민한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눈치챈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조용해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평소에 시끄럽던 동네가 갑자기 조용해졌다는 뜻이었나 봐요. 그러고 보니 요즘 정말 조용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도 많이 들렸는데 요즘은 거의 안 들리거든요. 1층에 살던 김태호 씨도 한 달 전에 갑자기 이사 갔어요. 별다른 인사도 없이 말이죠. 할머니, 급하게 이사 가게 되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나요?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 났다고 해서요. 그때도 이상했어요. 태호 씨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인데 갑자기 지방으로 간다니 말이에요. 그리고 3층 박영희 씨도 2달 전에 나갔어요.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팔고 나가려고요. 다들 비슷한 시기에 이사를 갔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있었던 거죠. 민수가 녹음 파일에서 말했잖아요. 세입자들 빨리 내보내라니까요. 아마 다른 세입자들한테는 돈을 주고 내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건물주니까 방법이 달랐겠죠. 그래서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했던 거고 정하나 씨는 뭔가 알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썼던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오니까 정신이 좀 맑아졌죠.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몇 달 전부터 재개발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저까지 내쫓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테니까요. 정하나 씨는 그 계획을 눈치챘고 증거까지 모았어요. 그래서 위험해진 거였죠. 사고든 뭐든 그냥 이유만 만들라고. 민수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하나 씨한테 스트레스를 줘서 심장병을 악화시켰다는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뎌야 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하나 씨가 너무 불쌍해서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돈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믿고 살았던 아들이 저를 배신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정하나 씨가 목숨을 걸고 남겨준 증거가 있잖아요. 그걸 헛되이 할 수는 없었죠.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정말로 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수와 그 사람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72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말이에요. 정하나 씨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보겠어요. 아침을 먹지도 못하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과연 경찰이 저를 믿어줄까요? 72살 할머니가 가져온 녹음 파일을 진지하게 들어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정하나 씨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했죠.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어요. 며칠 전에 받았던 그 형사님 연락처였죠. 여보세요, 형사과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저희 건물에서 변사체 발견 건으로 수사하셨던 김 형사님 계신가요? 김 형사님은 지금 외근 중이신데요. 무슨 일이시죠? 정하나 씨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정하나 씨요? 그 사건은 이미 자연사로 결론 났는데요. 목소리에서 시큰둥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꼭 형사님께 전달해 주세요. 할머니,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이미 수사는 끝났거든요. 제발이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간곡히 부탁했지만 쉽게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파출소로 가서 신고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참 답답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USB와 상자를 가방에 넣고 동네 파출소로 갔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거든요. 파출소에 들어가니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신고할 게 있어서 왔어요. 네, 어떤 일이신가요? 경찰관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별로 진지하지 않았죠. 며칠 전에 저희 건물에서 세입자가 돌아가셨어요. 정하나 씨라고. 아, 자연사건 말씀이시죠? 그건 이미 처리됐는데요. 그런데 자연사가 아니에요. 경찰관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했어요. 민수의 이상한 행동부터 시작해서 USB를 발견한 것까지 말이죠.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그 USB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행히 파출소에 컴퓨터가 있었어요. USB를 꽂고 파일을 재생했죠.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어요. 경찰관이 지루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민수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표정이 바뀌었어요. 박정인만 나가면 끝납니다. 그 부분이 나오자 경찰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잠깐만요.
이거 누구 목소리예요? 제 아들이에요. 아드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경찰관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어요. 계속 들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어머니, 그 건물 제 명으로 바꾸기만 하면 바로 계약 들어갑니다. 그럼 명의 변경은 언제 할 거야? 어머니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죠. 다른 방법이 뭔데? 치매 판정받게 해서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나오자 경찰관이 깜짝 놀랐어요. 이건 사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하나 씨 얘기도 나와요. 다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정하나라는 세입자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은 제가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처리했다고? 자연사로 처리됐으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경찰관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제가 신고하는 거예요. 경찰관이 급하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형사과입니까? 긴급한 건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한참 통화를 하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형사님이 직접 오신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0분 후에 김 형사님이 파출소로 왔어요. 며칠 전에 봤던 그분이었죠. 할머니, 무슨 일이시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설명했어요. 김 형사님은 아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USB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형사님이 직접 파일을 재생했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했는데 민수 목소리가 나오자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박정인만 나가면 끝납니다. 이 부분에서 형사님이 펜으로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 한 6개월 안에는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세입자들은 다 정리됐고, 네, 거의 다 나갔어요. 이제 어머니만 남았죠. 형사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정하나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하나라는 세입자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다행히 처리됐네. 어떻게 처리했어? 심장이 안 좋다고 하길래 좀 스트레스 받게 해줬죠. 혹시 문제되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자연사로 처리됐으니까요. 형사님이 USB를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할머니, 이 녹음이 언제 된 건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정하나 씨가 남긴 거니까 돌아가시기 전일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네요. 형사님이 다른 파일들도 들어보더라고요. 재개발 관련 대화, 명의 변경 계획, 심지어 다른 세입자들을 어떻게 내보냈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다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혹시 이 상자는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정하나 씨방 침대 밑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럼 정하나 씨가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둔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살인과 관련된 사건일 수도 있어요. 살인이요? 네, 정하나 씨 죽음에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정하나 씨가 정말 살해당한 거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지금 당장 수사팀을 구성해서 재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형사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아드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USB 존재를 알고 있나요? 아니요, 저만 알고 있어요. 그럼 당분간 조심하세요. 혹시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정하나 씨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틀 후 김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아드님을 경찰서로 소환했습니다. 혹시 오실 수 있으세요? 가슴이 덜컥했지만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경찰서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넓고 차가운 느낌의 건물이었죠. 김 형사님이 대기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할머니, 잠시 기다리세요. 곧 조사가 끝날 거예요. 1시간 정도 기다렸을까요? 복도 끝에서 민수가 나오는 게 보였어요. 수갑은 안 차고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민수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민수야. 형사님이 작은 면담실을 빌려주었어요. 둘이 마주 앉았는데 어색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민수였어요. 엄마, 저는 말하지 마. 다 들었어.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은 필요 없어. USB에 다 들어있더라. 그 말을 하니까 민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USB요? 무슨, 정하나 씨가 남긴 거야. 내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어있었어. 민수가 얼굴이 하얗게 되었어요. 이제야 자신이 들켰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재개발되면 정말 큰 돈이 들어와요. 그 돈으로 엄마도 좋은 곳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고, 민수의 목소리에 변명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편하게 지내라고? 요양원에 쳐넣고? 그런 뜻이 아니라, 민수야, 나는 내 잘 되라고 집 준 게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내가 행복했으면 했어. 그런데 내가 나를 내쫓으려 했구나.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정하나 씨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정말 사고였어요. 사고? 내가 스트레스 줘서 죽게 만든 걸 사고라고 해? 민수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그때 김 형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죄송합니다만 조사를 더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민수가 제 소매를 붙잡았어요. 엄마, 저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를 낳고 기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민수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면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김 형사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할머니, 사기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살인교사요? 네, 정하나 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30년을 함께한 건물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하는 거네요. 다음 날부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물건들이 참 많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민수 어릴 때 그림, 세입자들이 주고 간 선물들까지 말이에요. 정하나 씨 방도 정리했어요. 경찰이 수사 끝났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책상 서랍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제 앞으로 쓰인 편지였죠? 할머니께.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읽어주세요.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무서워요. 하지만 할머니만은 꼭 조심하세요. 저는 할머니를 정말 존경해요. 평생 혼자서 이 건물을 지키시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디 건강하시길 바라요. 마이너스 정하나 올림.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이 났어요. 정하나 씨가 저를 걱정해 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지만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민수는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재개발 업체 사람들도 함께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재판은 몇 달 후에 있을 예정이라고 했어요.
저도 증인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데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물론 상처는 컸어요. 평생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정하나 씨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창문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보였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네요. 72살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무서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정말로 혼자지만 그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하나 씨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생각났어요. 할머니는 대단하세요. 그래요, 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72년을 살면서 이런 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요. 이제 진짜 제 삶을 살아보려고 해요. 새로운 원룸에서 지낸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답답했는데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어느 날 옛 동창 영희가 찾아왔어요.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였죠. 정희마, 얼굴이 많이 편해 보인다. 그래, 나도 그런 느낌이야. 영희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반지하에 있는 아담한 곳이었죠. 정희마, 너 요즘 뭐하고 지내니? 별거 없어. 그냥 집에서 TV 보고. 그럼 우리 카페 좀 도와줄래? 혼자 하기엔 벅차거든. 처음엔 망설였어요. 나이도 나이고 오랜만에 일하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어르신들이 많이 와. 너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 말이야. 같이 차 마시고 얘기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과거 생각이 났거든요. 일주일 후부터 카페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까 편해졌어요. 카페에는 정말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왔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었죠.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박정임이라고 해요. 저는 김순덕이에요. 반가워요. 순덕 씨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힘드시겠어요. 뭘 익숙해져요. 정임 씨는 어떻게 혼자 사시게 됐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아들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사정이 있어서요. 순덕 씨는 더 묻지 않았어요.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다는 걸 아시니까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단골 어르신들과 친해졌어요. 정임 씨, 오늘은 뭐 해드릴까요? 커피 한 잔만 주세요.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영의 말이 맞았어요.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느 날 오후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간단한 점심을 먹었어요. 이런 김치찌개 정말 오랜만이네. 집에서 혼자 해 먹으면 맛이 없는데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요. 맞아요. 음식도 혼자 먹으면 무슨 맛인지 모르겠었는데 함께 먹으니까 달랐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살아 그러게요. 우리 때는 이웃끼리 정도 많이 나눴는데 그러다가 문득 정하나 씨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도 혼자 살면서 외로웠을 텐데 제가 좀 더 챙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임 씨, 가족들은 어디 계세요? 순덕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연락을 안 해요. 아, 그러시구나.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른들은 정말 눈치가 빠르세요.
저녁 때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하루 종일 웃으면서 지낸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집이라는 게 정말 뭘까요? 30년 넘게 살았던 그 건물이 집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작은 원룸이 집일까요? 아니에요. 집은 벽이 아니더라고요. 함께 웃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곳이 진짜 집인 것 같아요. 오늘 카페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편했거든요. 민수 생각도 가끔 나요. 미워하지는 않아요. 다만 안타까울 뿐이에요. 돈만 바라보다가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었거든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가로등이 따뜻해 보였어요. 내일도 카페에 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게 제 새로운 일상이 되었거든요. 이제 나는 다시 시작해요. 72살의 새로운 출발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